네, 역시 영국은 비가 자주 오는군요. 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영국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LA 아래에 있는 샌디에고까지 날아왔는데요. 이 계절에 이곳에서 비를 맞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멋진 차를 시승하러 왔더니 비가 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떡하죠? 네, 오늘 시승하게 될 모델은 아주 따끈따끈한 신차 인피니티의 Q60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이 색깔, 이 색깔이 진짜 예뻐요. Hi. Okie dokie. Yeah. Number 7. Okay. Number 7. Your name Park. Kidon. Park. here. And yours? Min? Okay, I'm gonna reset your odometer here Yeah. and 0. Okay. And you're good to go. Have fun. Enjoy lunch. Thank you very very much. much. Bye. 처음이 얼마야? 나가서 일단 왼쪽이겠지? 바로 왼쪽. 네. 자, 가봅시다. 아무도 없겠나? 네, 아침에 그 샌디에고에 있는 리조트에서 출발을 해서요. 지금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와이너리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에는 이제 제가 운전을 안 했고요. 저는 내비게이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있긴 있는데, 루트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 경로가 적혀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걸 주었어요. 그래서 몇 마일 가서 우회전 해라, 몇 마일 가서 좌회전 해라, 몇 마일에서는 직진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델리에서는 페이스 노트라고 하죠. 페이스 노트. 지금 이제 코드라이브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저 지시에 따라서 저는 운전을 할 건데, 자, 여기가 진짜 이게 샌디에고가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국경이랑 가깝다 보니까 느낌이 진짜 좀 약간 멕시코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운전하는 건 솔직히, 유럽은 좀 여러 번 많이 운전해 봤었는데 미국에서 운전할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운전을 하는 거고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Q60의 레드 S 버전인, 그래서 400마력짜리 3.0 트윈터보 400마력 엔진을 얹었고, 그 뒤에 그 빨간색 S자 로고가 붙어 있는 그 레드 S 버전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륜구동이 적용된 AWD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오면서 이제 제가 운전한 건 아닌데, 아침에 비가 내리고 지금도 비가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어서 도로가 젖어 있거든요. 근데 후륜구동 모델을 올 때는 후륜구동 모델을 탔었는데, 코너에서 엑셀 조금만 밟으니까 뒤가 그냥 팍팍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상당히 아찔한 상황들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AWD 모델인 만큼 조금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밟아보는 상황이 지금 생겼는데, 지금은 응답성이 조금 그 여유가 있어요. 엑셀을 밟고 나서 그 반응하는 속도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보면 좀 더 스탠다드 스포츠로 바뀌면 네, 그렇죠. 스포츠로 바꾸니까 확실히 좀 더 빠른 응답성을 보이고, 네, 스포츠 플러스가 되면 이게 느낌이, 가면 되나? 스톱을 했다가 셋을 세고 출발. 야, 정말 그 빠른데 굉장히 매끄럽네요. 이 하체가 지금 이제 Q60에는 디지털 다이나믹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핸들 감각이 상당히 이질감이 있네. 서스펜션이 그
다이나믹 디지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 전자식으로 댐퍼의 그 감쇄력을 수시로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지금도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 느낌 일단 저는 좋습니다. 일단 승차감 자체가 매끈하다는, 이게 부드럽다기보다는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어서 그 느낌은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도로에서는 굉장히 매끈하게 그렇게 주행을 하는데, 이게 와인딩에서는 또 상당히 단단해지면서 롤을 억제해 준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번 시승 아직까지는 보니까 시승 여건 자체가 막 과격하게 와인딩을 달려볼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전부 다 그 속도 제한도 굉장히 엄격하고, 또 시승 코스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2차선인 왕복 2차선인 코스들이 많아가지고, 오, 여기 길 멋있다. 일단 길이 멋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와인딩을 사실 그렇게 과격하게 타볼 수가 없었는데, 서킷이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일단 뭐 출력도 400마력이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DAS라고 해서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자식인데, 그 전자식에 소프트웨어를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가지고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준의 응답성과 또 스티어링 양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제어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약간 이게 초창기에 그 전자식 EPS가 처음 나왔을 때 좀 이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게 그동안 EPS는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이질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또 좀 그런 이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코너에서 그 핸들을 감아보면 감는 느낌하고 실제로 차가 반응하는 것들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은 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다스 같은 경우에는 또 재밌는 게 스티어링하고 DDS, 그죠? 다이나믹 서스펜션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핸들을 얼마나 감느냐, 얼마나 빨리 감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서스펜션 감쇄력까지 같이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롤이 있을 때 핸들을 확 꺾으면, 그러면 차가 롤이 휘청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차가 단단해지면서 그 롤을 줄여준다라는 거죠. 일단 그 개념, 그렇게 접근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상당히 스마트하다, 클레버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지금 시승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을지는 한번 또 계속은 바꿔가면서 타면서 체험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지금 400마력의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미끄러운데요. 스티어링은 조금 적응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자, 엔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V6 3.0 트윈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엔진은 그 4기통 2.0 터보하고 3.0 6기통 3.0 트윈터보하고 엔진은 두 가지인데, 이 3.0 트윈터보 엔진이 그 출력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더가 두 개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300마력 버전이 있고 400마력 버전이 있는데, 둘 다 이제 트윈터보인 건 똑같고, 또 그 순행식 인터쿨러도 장착되어 있고, 근데 그 워터 펌프가 400마력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 이제 냉각 효율을 더 높이는 거겠죠. 그리고 압축비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400마력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 400마력짜리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 기준으로 제로 100이 5초, 400마력의 이 사이즈 쿠페에 또 사륜 구동까지 더해서 5초면 사실 그건 조금 기대보다 조금 약합니다. 살짝 한 그 정도 되면 거의 4초 초반 정도는 끊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좌회전입니다. 네, 그렇군요. 잘하고 있어. 그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로 100은 5초다. 전체적으로 그 성격 자체가
좀 미국 취향 약간은 그런 느낌들이 좀 들 정도로 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모델이 400마력의 4륜 구동이니까 제로 100이 5초라는 건데 느낌은 확실히 5초 될 것 같아요. 4초대 초반 느낌은 확실히 아니고 근데 일단 특징은 역시 매끄럽다는 거, 네, 그게 제일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Q60은 Q50의 이제 쿠페 버전이죠. 그래서 지난 세대 같은 경우에는 G35 세단 또는 G37 세단의 쿠페여서 G37 쿠페, 네, 그렇게 이름을 불렀었는데 이제 G35, 37 세단이 Q50으로 바뀌면서 쿠페 모델은 Q60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G37 쿠페로 팔리던 게 국내에서도 이름을 Q60으로 바꿨는데 Q60이라는 이름을 처음 달았던 그 모델이 결국 이제 2세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3세대로 바뀐 그런 Q60이 되겠습니다. Q60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는 이제 인피니티 G35 쿠페가 되는 거죠. G35 쿠페에서 G37 쿠페로 바뀌었다가 그게 37 쿠페가 이름을 Q60으로 한번 바꾸고 지금은 이제 아예 완전 체인지된 그런 모델로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Q50이랑 같은 그 세대의 쿠페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인테리어는 Q50이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실내에 앉아서는 이게 쿠페를 타고 있는지 뭐 세단을 타고 있는지 조금 파악이 잘 안 될 정도로 원래 세단도 이렇게 많이 파져 있나? 그건 좀 Q50은 단지 한참 이렇게 많이 파져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느낌이 뭐 기본적으로 이 센터페시아 라인 자체가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단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이 디자인이 새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아마 Q50도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국내는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고, 근데 디자인은 이전보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여기 알루미늄 느낌의 이 장식도 괜찮고 가운데 이쪽 패드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디자인은 굉장히 좋네요. 계기판은 Q50에서 봐오던 그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레이아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시트도 지금 이제 국내에서 그 닛산의 시트가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저중력 시트라고 해서 앉아 있으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고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도 몸에 어딘가 이렇게 막 베기고 엉덩이 아프고 이런 느낌 없이 정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 저중력 시트가 국내에 소개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호평을 받고 또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 지금 이 시트도 그 닛산의 저중력 시트의 이제 인피니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한 느낌으로 그렇게 주행할 수 있도록 시트가 이번에 살짝 바뀌었는데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요.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질감도 좋고 일단 상당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까마귀다. 이야. 지금 근데 난 이렇게 막 밟아도 되는 거야? 네. 계속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까 오는 동안에는 계속 별로 속도를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 밟을 수 있는 구간들이 계속 있네요. 야, 이거 위험해서 더 이상 밟기 좀 어렵지만 근데 확실히 그 속도를 올릴 때는 스포츠 플러스가 훨씬 낫네요. 급제동 바람이죠. 오, 벨트 탁 당겨주네. 완전히 콱 밟은 건 아니고 서서히 해서 꾹 깊이 밟았는데 나 좀 풀어. 금방 안 풀리네 벨트가. 이쪽은 괜찮은데. 그래? 지금 벨트를 꽉 당겼는데 네, 당겨지진 않네. 당겼는데 다시 풀질 않네. 좀 풀어줘. 와, 근데 경치는 진짜 멋지네요. 말 타고 막 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경치들이 쫙 펼쳐져. 와, 여긴 진짜 넓다. 와, 이렇게 넓은 땅에 여기 뭐 밀농사라도 짓는 건가? 멋있다. 네, Q60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은 이제 엔진
형식으로는 두 가지인데 이제 출력으로 나누면 총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고요. 그래서 2.0 터보, 또 3.0 터보의 300마력, 400마력, 그리고 총 세 가지 버전이 있고, 또 사양과 장비들에 따라서 기본형 모델이 있고요. 프리미엄이 되겠죠. 그리고 S자인데 실버로 S라고 적혀 있는 실버 S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한 중간쯤 되는 약간 고급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빨간색 S자가 붙어 있는 레드 S가 있거든요. 그 레드 S가 가장 다이나믹하고 이제 제일 최상위 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AWD가 각각 또 선택할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국내에 출시될 때는 뭐 어떤 마력수에 어떤 엔진에 또는 뭐 AWD가 나올 건지 아니면 AWD랑 후륜이랑 같이 다 나올 건지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양이 들어올지는 알 수 없지만, 원래는 각각 다 조합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것은 400마력의 레드 S의 AWD 모델이고요. 와, 진짜 여기 느낌이, 와, 이 바위 이런 것도 진짜 멋있다. 야, 이 경치가 진짜 좋구나. 민기자 운전할 때 그때랑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근데 Q60은 인테리어가 Q50 세단이랑 거의 비슷한 거에 비해서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관만 봐서는 Q50이랑 60을 전혀 이제 같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사이즈 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세단보다 길이는 조금 짧지만 휠베이스가 2850mm로 세단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전 G37 쿠페 때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전 세단부터 시작해서 지금 쿠페랑 그 휠베이스가 2850mm가 다 똑같은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쟁 모델을 보면 이제 BMW 428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428이 이제 쿠페니까 428 쿠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428 쿠페랑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살짝 지금 Q60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길이도 조금 더 길고, 그리고 휠베이스는 428이 2810 정도 되니까 한 4cm 정도가 휠베이스가 더 길죠. 그런 정도 되면 사실 상당히 좀 훨씬 더 여유 있는 그런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딱 경쟁할 수 있는 건 BMW 428 정도로 경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이 뒤에 진짜 멋있다. 뒤로 봐봐. 야, 대박인데. 이런 데 세워 찍어야 되나? 정신없어.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428 같은 경우도 이제 2000cc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서 245마력 정도 되는데, 걔는 제로백이 5.8초 정도 되죠. 네, 좀 이게 Q60은 2.0 터보 엔진이 제로백이 7초대로 가버리니까, 확실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피니티가 가속력에서는 그다지 큰 장점은 없는 정도 수준이긴 한데, 뭐 가속력 많이 다는 아니니까 힘도 워낙 좋고. 이번에 Q60S에 장착된 그 터보 엔진들은 사실은 Q50에 먼저 적용이 됐습니다. 국내에는 그 엔진이 적용이 되진 않았는데요, 글로벌에서는 2.0 터보하고 3.0 터보 엔진이 Q50에 먼저 적용이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Q60에도 적용이 돼서 국내 기준으로는 이제 터보 엔진 인피니티 처음 적용이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이나믹 어댑티브 스티어링 DAS가 적용이 되면서 그게 뭐였지? 레인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 세팅을 하면 사실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앞에 차가 없으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레인 컨트롤 시스템을 키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레인이랑
라인을 따라서 주행을 해주고요. 핸들을 자기가 돌려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 Q60에서 디자인만큼이나 상당히 참신하고 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빨간색 컬러예요. 빨간색 컬러가 이름이 일단 그 다이내믹 선스톤 레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약간 그 다크 레드 같은 조금 짙은 그런 빨간색에다가 그 약간 형광이랑 펄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 그래서 광택이 좀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진짜 오묘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진짜. 지금까지 무슨 빨간색이냐, 넘사스럽게 빨간색이냐라고 하셨던 분들도 이 빨간색은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보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빨간색 때문에라도 이 차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빨간색 정말 예쁩니다. 지금 오늘 비가 와서 조금 우중충할 수도 있지만 햇빛에서 보면 진짜 예뻐요. 진짜 느낌이 특이하다 이거. 다 촬영 포인트인데 날씨도 안 도와주고 카메라도 없고. 일단 미니자 탈 때 또 이런 포인트가 나오겠지. 기존에도 인피니티는 그 전통적인 서스펜션에서 그 약간 투스테이지 개념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굵은 스프링 자체가 그 롤을 잡아주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작은 약한 스프링이 더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 충격을, 잔진동 같은 걸 흡수해주는, 그래서 잔진동은 걸러주면서 롤은 또 억제를 했다, 그런 개념의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이내믹 디지털 서스펜션은 아예 그냥 감쇄력을 상황에 따라서 센서들이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감쇄력을 조절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뭐 이미 있던 그 개념 자체는 이미 있던 거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느낌 자체는 승차감 쪽에서의 느낌은 일단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은 게 이 정도면 거의 뭐 승차감에서는 거의 최강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승차감 정말 좋네요. 그러면서 정말 부드러우니까, 예전에 G37 쿠페 같은 경우는 그 세단보다 상당히 많이 단단했었거든요.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평소에 타고 다니면 좀 통통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인데도 정말 매끄러워요. 그러면서도 뭐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소리도 이제 소리가 좀 들어오네. 처음에 탔을 때는 이게 막 어수선하고 길도 익숙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신경도 거의 못 썼는데, 이제서야 확실히 아주 큰 소리 나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사운드가 나는군요. 패드를 한번 써보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안 되는군요. 내릴 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은 상당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고, 수동 모드로 바꾸면 어차피 그냥, 수동 모드로 바꾸나 안 바꾸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원래 뒤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변속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고 또 스포츠 플러스에서 수동 모드가 아니어도 어차피 레드존에 가면 자동으로 시프트업을 안 하고 이제 일로 차단까지 가버리니까 프로그램 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수동 모드는 계속 이제 수동 모드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스포츠 플러스에서만 시프트 패드를 썼다 그럴 때는 다시 뒤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런 점이 차이일 거고. 다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스포츠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에서도 레드존에 가서 시프트업을 안 하고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레드존에 가서 자동으로 시프트업 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없는 걸로. 네, 디자인은 그동안 Q50이랑은 상당히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앞모습도 디자인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나 이 더블 아치 그릴 자체가 디자인이 확 바뀌면서 보시면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헤드램프도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옆모습을 보면 옆모습이 정말 늘씬하게 잘 빠졌죠. 특히나 이렇게 가면서 컨셉카에서 보였던 이쪽 C필러에 이 라인들이 추가가 되면서 지금 상당히 날씬한 그런 느낌이 강조가 됐고요. 옆에도 에어벤트를 뚫어놨습니다. 에어벤트를 뚫어놨고 휠은 19인치가 뭐 전부 다 이제 19인치가 적용이 됐는데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약간 측면에서 이렇게 뒷모습 보는 것도 이 부분도 디자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트렁크의 이 부분은 이제 스포일러 일체형으로 상당히 이렇게 굴곡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와, 여기도 머플러도 상당히 멋있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